평생 세금 열심히 납부하고 살았습니다. 차등 없이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적게 주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다 주어야 합니다. 젊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왔어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빈둥거리며 놀고 저축하지 말고 그때그때 다 써야겠네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겠구나 생각했다가 기초연금 수급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을 적 열심히 살아오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노후에 돌아오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을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와 부부가구 20% 감액에 대한 폐지도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 폐지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이 새롭게 바뀐 부분들과 기존의 기초연금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통장에 현금 보유 금액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 노후에 얼마까지의 소득이면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감액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셨던 것들을 총정리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금액적으로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명하게 챙겨보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곧 받게 되실 분,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했던 분들은 이번에 2025년에 바뀐 새로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잘될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노후를 살아가는 이야기, 유익한 정보, 공감 가는 삶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2024년 대비 2025년의 기초연금은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이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2025년 만 65세가 된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생일이 1960년 4월인 분인 경우에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즉 상위 30%를 제외한 70%의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금액인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 그리고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매년 이 금액은 바뀌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 단독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한 금액인데요. 자신의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8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데는 현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단순히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부동산은 얼마까지 소유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만 65세 이후에도 소소하게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월급은 얼마까지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해하셔서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만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증 첫 번째. 기초연금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나요? 현금 얼마까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집이나 자동차,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통장에 현금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2025년의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인데요.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서 산출하지만 현금 보유 금액만으로 계산해 볼 경우에 약 7억 4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장에 7억 400만 원이 있을 경우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7억에서 공제액인 2천만 원을 빼준 후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월소득 환산액이 228만 원이 나오는데요.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 이하이므로 7억 400만 원까지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현금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통장에 넣어놓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금이자를 연 4%를 적용해보면 연이자가 2,816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7억 400만 원을 훌쩍 넘게 되겠지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론상 단순 계산임을 참고해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5년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입니다. 현금만 보유했을 경우 11억 1,400만 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에는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기초연금의 감액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감액인데요. 단독 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부부감액은 현재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대로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당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현금 자산은 얼마일까요? 다른 자산,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론상 현금 자산으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금액인 34만 2,510원을 모두 받으려면 현금 6억 100만 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억 100만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193만 6,600원이므로 여기에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인 34만 2,510원을 합한 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을 빼면 890원이 남죠.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인 228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늘거나 생기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 기초연금액인 34만 2,510원을 전액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구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구는 기초연금 최대 수급 금액이 54만 8천 원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9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5천만 원에 대한 월소득 환산액은 310만 원인데요. 여기에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인 54만 8천 원을 더하면 364만 8천 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64만 8천 원과 같죠. 그러므로 부부가구의 경우 9억 5천만 원 이하로 현금 자산을 보유해야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기준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어디까지나 통장 잔액 등의 현금 보유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계산법이므로 실제 개개인의 소득 인정액은 부동산, 국민연금, 자동차, 회원권, 부채 등 다양한 것을 적용해서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기에 제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 재산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 현금 같은 재산이 일체 없고 부동산만 있을 경우에 얼마짜리 집을 소유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나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어 계산하기 때문에 이 집 하나의 재산으로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알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과 같은 공적 자료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지역별로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특별자치도의 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8,500만 원, 특별자치도, 도의 군과 같은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일반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된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해준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수급 금액인 34만 2,51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인 228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8억 1,900만 원, 중소도시는 7억 6,900만 원, 농어촌은 7억 5,65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 없이 부동산만으로 얼마까지 소유가 가능한지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364만 8천 원이죠. 54만 8천 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의 경우 12억 2,94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7,940만 원, 농어촌은 11억 6,690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윤수 씨는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9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내 최말자 씨는 경기도에 시가표준액 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두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11억 원의 금액에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모두 대도시에 해당하므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 가구의 부동산에 대한 월소득 환산 금액은 321만 6,600원이 되는데요. 부부가 총 11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초연금에서 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셋째,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소득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라는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 먼저 드리면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이기에 은퇴하시고도 제2의 직업을 찾아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에는 작년에 비해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이 2만 원 더 늘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분들의 근로소득을 말하는데요. 받고 있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의 70%를 근로소득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만 65세의 김 씨의 근로소득이 150만 원일 경우에 1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의 70%인 26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에서 26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부 가구의 경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각자의 상시근로소득이 남편이 200만 원, 아내가 180만 원일 경우에 각각 개별적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한 후 합해주면 되는데요.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의 70%는 61만 6천 원, 18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금액의 70%는 47만 6천 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하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09만 2천 원으로 산정되게 되는 것이죠.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평가액은 109만 2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집, 그 외에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얼마까지 벌어도 괜찮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은 437만 원 이하로 받아야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745만 원 이하여야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인 364만 8천 원 이하가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단독 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193만 7,850원 이하여야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인 34만 2,51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310만 원 이하여야 기준 기초연금 54만 8천 원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임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여기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소득도 있는데요. 바로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임대소득, 국세청 자료의 사업소득 등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 권리 이외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임대소득의 경우에 국세청의 단순경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단순경 비율은 매년 3월 말에 고시를 하는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일반 주택 임대는 42.6%, 점포 임대는 41.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반 주택의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일반 주택의 단순경 비율 42.6%를 적용하여 42만 6천 원을 공제하면 소득 인정액은 57만 4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더라도 그 외의 재산이나 소득이 가구당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사업소득 금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타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소득 산정 기준은 업종별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년 3월에 고시됩니다. 2024년 시행된 귀속 경비율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5세 김수자 씨가 화장품 방문 판매 사업자일 경우라면 업종 코드가 949908로 단순경 비율 일반율은 75%, 초과율은 65%가 됩니다. 수입 금액이 연간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이 적용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수자 씨의 연간 수입이 4,500만 원이라면 4천만 원은 75%의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고 500만 원은 65%의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4천만 원의 75%인 3천만 원을 뺀 금액인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65%인 325만 원을 뺀 금액인 175만 원을 더하면 1,175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자 씨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하나만으로도 선정 기준액을 훨씬 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민연금 얼마까지 받으면 기초연금 안 깎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받고 계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연금이 최대 50% 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감액 금액은 17만 1,255원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 기초연금액 34만 2,510원의 150%인 51만 3,760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이 금액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적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한 산식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A급여액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보통 A값이라고 부릅니다. A급여액이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적인 부분에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인데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합니다. 개인에 따라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자신의 A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김 씨가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을 때 A값으로 계산하는 소득 재분배 급여의 방식과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방식 두 가지 중에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인 34만 2,510원의 250%인 85만 6,275원에서 국민연금액 60만 원을 빼면 25만 6,275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급여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에서 30만 원의 3분의 2 금액인 2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14만 2,51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준 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 17만 1,250원을 더해주면 31만 3,760원이 산출됩니다. 이 둘 중에 수급자에게 유리한 31만 3,760원을 기초연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기존 기초연금인 34만 2,510원에서 2만 8,75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어떻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사실 계산 방법이 쉽지만은 않고 개인마다 연금액, 가구의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2025년 바뀐 기초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별로 모두 다른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 등을 종합해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아닌 현금 보유, 부동산, 근로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단순 계산하여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계산법이 아닌 만 65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공평하게 지급하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요. 앞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가 더욱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하나의 테마로 자주 만나뵐 텐데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잘될 라디오의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로 곧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시거나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변 지인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잘될 라디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잘될 가족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